움직임이 어떻게 보면 재미는 없어요. 네, 맞습니다. 재미는 없는데 그냥 하나 해놓고 여기 뒤편에 조금 숨겨놓고 나중에 생각날 때 한번 들여다보는 정도? 네. 비유가 참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적 10월 부은데 두 번째 시간. 네, 저희가 첫 번째 시간은 다음 주 10월 마지막 영업일과 11월 첫 번째 영업일에 있은 이제 FOMC에 대한 이제 언급을 잠깐 다뤄봤다면은 최근에 이제 미국 국채 수익률의 급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이야기를 먼저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아요 그리고 구독 네, 잊지 않으셨기를 바라면서 자, 두 번째 시간 우리 김성균 수석님 이야기를 좀 해보죠. 최근에 미국 국채 수익률이 급등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요. 네, 어떤 이야기인지 먼저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제 기억사고 저희가 해적을 찍으면서 코로나 시기에 그 금리를 설명을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때 미국이 금리를 뭐 올리기 시작하고 이럴 때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뭘 어떻게 됐다에 대해서 했는데 아마 다들 까먹었을 거예요. 수익률이랑 금리는 국채 가격하고는 반대죠. 네. 그래서 좀 잊으셨을 것 같아서 다 설명드리고자 이제 준비를 했는데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가 아마 제 기억사고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한 뭐 1%에서 1.5, 7 갔는데 난리 났네 한데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가 기억이 나요. 코로나 시기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4%는 이전에 넘었고 네, 맞습니다. 4.78% 왔다 갔다 하다가 뭐 4.9까지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저번 주에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5%를 넘어섰죠. 그게 근 20년 만의 일이죠? 2007년에 16년. 네, 거의 뭐 진짜 2000년 중후반부터 시작해서는 5%를 넘은 적이 없었는데 확 넘어버려서 이게 요즘에 기사에 뭐 거의 헤드라인 뉴스는 국채 수익률 급등에 따른 무슨 뭐 나스닥 하락, 뭐 아니면 뭐 다시 5% 이하로 하회. 다 이러더라고요. 나스닥이 올해 2월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날이 있었죠. 이번 주에 심지어.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국채 수익률이 조금 5%라는 마지노선을 넘어서다 보니까 넘어서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좀 미국 지수들 뭐 현물도 마찬가지겠지만 선물 모든 게 현선물이 다 좀 변동폭이 많이 커진 것 같아요. 많이 커졌죠. 실제로 미국 시장의 파란불이 많이 보였고 국내 시장은 악재를 맡은 꼴이라 파란불이 좀 길게 나왔죠. 네. 길고 많은 종목들이 있고 그래서 보면 갑자기 왜 올라? 뭐 코로나 미국 금리를 막 올렸다는 것도 아닌데 뭐 자이언트 뭐 0.5% 올리고 이런 것도 아닌데 왜 올라? 일단 국제 수익률이 오르는데 이유는 미국의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물가가 상승이 되고 있다. 아니면 뭐 고용 상황이 호전되고 그러다 보니까 고용 상황이 호전되면 임금도 높아지고 그러면 저희 같은 고용자들이 돈을 많이 받고 많이 쓰고 그러면 소비가 올라가고 그럼 뭐 당연히 물가가 상승되고 아니면 뭐 미국 정부의 부채가 급등해서 나중에 뭐 몇 년 있다가 미국 정부가 그 부채를 갚기 어려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추가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거나 뭐 CME 페드워치나 다른 데서 예상을 많이 하고 있거나 이런 것도 있고 현재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지정학적 불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국의 경기는 계속 좋았고 물가 상승은 옛날 9%에서 3.7%까지 잡아줬고 그 다음에 고용 상황은 항상 좋았어요. 계속 미국 좋았어. 고용은 계속 뭐 안정화가 된 지 뭐 수개월이 지났으니까요. 근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미국 정부의 부채가 정말 늘어나고 있구나. 왜냐하면 저번 달에도 미국이 셧다운 당할 뻔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원 의장이 역사상 처음으로 파벌을 당했다고 해야 되나? 맞습니다. 쫓겨났죠. 잘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뭐 금리 인상 한두 번 더 하겠죠. 이거는 뭐 다 제껴두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발발되면서 지정학적 불안이 커지고 미국 정부의 부채가 정말 많아졌구나. 예전에 코로나, 코비드 시대에 정말 많이 돈을 풀었는데 걷어들이기가 힘들구나. 회수율이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수석님하고 저하고 이제 지난주에
미국 선물사 중에 이제 RJ 오브라이언 이제 회장이 직접 이제 한국 와서 우리나라 와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저녁 시간에 미팅도 네. 갖고 했었는데 뭐 미국 BOA 자체에서도 갖고 있는 이제 미수금 자체가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하죠. 금액이 일단은 있다고 이제 말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게 비단 그러니까 BOA 정도 되는 미국의 이제 거의 탑 클래스 5대 안에 은행인데. 드는 그 국가은행이라고 보면 될 네. 것 같은데 그런 은행 자체에서도 그런 그 미수가 발생되고 있다니 그러면 일반 조그만한 뭐 옛날에 뭐 실리콘밸리나 실리콘밸리나 캘리포니아나 이런 데서 작은 이제 지방은행 같은 경우는 그 부채 비율이 훨씬 더 높을 그렇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당연히 그러면은 도대체 카운트 자체가 얼마나 될지 상상도 못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의 이제 전쟁에 대한 이제 각 그 지원도 이제 해주고 그 돈도 어마무시하게 지금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은 상당히 이런 부분 좀 그 불만이 좀 많이 있다 하더라고요. 항상 보면 옛날에 트럼프 시대나 트럼프 대통령 시대다 보면 거의 진짜 미국 자국민을 네. 위해서 돈을 썼지. 네. 뭐 지원을 뭐 네.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을 하겠지만 지금 바이든 정부 시대가 트럼프 시대보다는 조금 더 그런 지원을 조금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훨씬 많아졌죠. 훨씬 많아졌죠. 글로벌리하게 글로벌리하게. 쓰는 돈 자체가 훨씬 많아졌기 때문에 국가 비용으로 쓰는 돈 자체가 많아졌기 때문에 코로나 때도 쓴 돈도 많은데 코로나 거의 마무리가 된 이 시점에서도 쓰는 돈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회수가 되지 않는 채로 이제 돈을 그렇죠. 지출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이런 국채가 계속적으로 이제 공급이 돼도 수요 대비 수요가 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수요 대비 공급이 늘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국채 가격은 하락하서 싸지는 거죠. 네. 공급은 계속 일어나는데 그렇죠. 미국 국채 사는 사람은 없어. 국채 계속 찍어내니까 가격 자체가 떨어지는 거죠. 왜냐면 부채를 갚아야 되니까 미국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급은 늘어나는데 얘네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고 네, 맞습니다. 부채로 언제 갚을지 어떻게 알고 가격은 하락하는데 그러면 이제 부채를 팔려고 하면 이자라도 많이 줘야 될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제는 국채 수익률이 더 이상 더 상승하는 게 그러니까 아닌가. 국채 채권을 이제 파는 조건이 이제 낮은 가격이지만은 이제 이자 자체로 높은 이제 이자율을 이제 주면서 이제 꼬시는 작전인 거죠. 그러니까 좀 이자가- 싸게 팔면서 근데 내가 1년 있다가 1%였는데 4% 줄게. 네. 약간 이런 거죠. 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래서 저는 이제 국제 수익률이 계속 좀 오르고 있다. 하고 저는 그냥 조금 혼자만 상상을 해봤는데 네. 이러면서 이제 정부가 부채를 상환하는데 또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 같아요. 저는 네, 미국이 뭐 만약에 진짜 우크라이나에서도 지원 많이 했듯이 뭐 이스라엘은 하마스인데 또 이스라엘 지지한다고 했고 네, 맞습니다. 그럼 또 거기도 또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무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네. 지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원을 한다고 이미 약속을 했죠. 네, 바이든 정부에서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럼 돈을 더 찍어 넣으려면 뭐 담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국채.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아무래도 국채를 찍어낸다 하면은 국채가 계속 떨어지고 수익률 자체는 계속 급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수석님은 미국 국채가 어느 정도까지 수익률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근데 거예요? 보면 저도 5%를 2007년 이후에 처음 5%면 네. 진짜 공부하고 있었어요. 네, 그렇죠. 관심도 없는 시대예요. 이런 거에. 아니니까. 이런 거에 관심도 없는 시대 5%였고 지금 몇 %라고 하니 저는 몰랐는데 이거를 준비하다 보니까 5%가 거의 심리적인 레벨이더라고요. 이게 5%를 넘어서면 10년물이 진짜 국채 수익률이 많이 높다. 여기서 더 올라가면 많이 힘들다. 그러니까 힘들다는 개념은 어떻게 이제 뭐 제가 이해하면 미국 될까요? 지수가 많이 빠지고 네. 아니면 이제 10년물의 국채 수익률이 높다고 하면 이 10년물의 기준이 되는 거는 저희가 뭐 은행에서 돈 빌려 네. 미국도 학자금 대출 많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학교 갈 때. 네. 그다음에 자동차도 뭐 한국도 요즘에는 뭐 할부도 많이 하고 리스도 많이 하지만 미국은 현금 주고 많이 안 사잖아요. 네, 맞습니다. 할부잖아요. 네. 그거 다 자동차 활부. 그다음에 기업에서 뭐 대출 받는 거. 네. 다 10월물 기준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이자율이 더 높아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 돈을 빌리기가 또 쉽지도 않아지겠다는 얘기가 쉽지도 거기까지 않고 연동이 되겠네요. 빌린 돈도 이제 갚는데도 힘들어지고. 그렇죠. 미국도 부동산 경기가
우리나라랑 별반 다르지 그렇죠, 않다라고 맞아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급등했던 미국의 부동산도 많은 이들이 이제 모기지를 쓰지만은 그 이자에 대한 부담 때문에 많이 허덕이고 있다는 맞아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미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것처럼 미국도 모기지론을 통해서 돈을 빌렸던 은행에 돈을 빌렸던 서민들은 이자가 또 갚기가 쉽지 않아진다. 뭐 4%였던 5%가 1%, 네. 1%가 뭐 말이 1%지. 저도 은행에서 해서 이자 올랐다는 문자 보면 진짜 욕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욕 나오잖아요, 진짜.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또 올라간 것도 문제인데 네, 이게 또 미국 수익률이 국채 수익률이 상승을 하면 저희 같은 경우도 이자 많이 주는 곳에 예금 적금은 그럼요. 찾게 되고 네, 들게 네,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 국채 수익률 5%, 5.25%까지 더 오른다 가정을 한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아마 미국 국채에 많이 투자를 하게 될 수밖에 없을 네.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이자를 또 조금이라도 더 주니까. 네, 뭐 그것도 나쁘지 않고 미국은 우리나라랑 달리 또 이제 예금에 대한 이자율도 굉장히 이제 좋게 이제 준다고 하더라고요. 뭐 미국 은행은 똑같이 일반 이제 기업이든 개인이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물론 이제 이자에 대한 돈을 빌린 거에 이자도 높지만 예탁한 돈에 대한 이자도 그만큼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참 이런 부분은 참 좋은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는 오히려 예금을 하는 것도 적금을 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고 그리고 이제 국채를 많이 좀 투자할 네, 수도 투자할 있을 수도 수도 있죠. 말 그대로 뭐 주식으로 따지자면 배당이 높은 그렇죠. 이제 주식에 투자한다고 생각을 한다 하고 어쨌든 국채잖아요. 미국 국채이기 때문에. 그것도 미국 국채잖아요. 네, 미국 국채는 안전자산 당연히 중에 최고의 안전자산 최고인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그러면 그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그러면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죠. 미국 국채를 근데 내가 사고 싶다 했을 때는 뭐 이제 가격이 하락한 지금 시점이 어떻게 보면 베스트 가격일 베스트가 수도 수도 있어요. 있죠. 네, 현재 최근처럼 만약에 지금 5%가 훌쩍 넘어버린 시점이 온다 하면은 진짜 이제 좀 시청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국채 투자를 조금 하시는 생각을 것도 많이 해보실 그 필요성이 있어요. 아무래도 그때는 시장 전반적으로 오히려 주식은 많이 하락하는 시기가 하락하겠죠.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국내에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주식만 하시는 게 아니라 채권에 대한 이제 투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회사채가 아닌 이제 안전자산인 국채. 나라 이제 국채를 이제 투자하시는 분도 많았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을 때, 그러니까 금리가 이렇게 이제 많이 상승할 때에는 국채 투자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 특히 미국 국채가 이렇게 올랐 때는 미국 국채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 가치가 있다. 투자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 미국 자산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투자를 하던 뭐 유럽에서 투자를 하던 미국 자국민이 투자를 하던 미국 자산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미국에 돈이 몰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미 달러가 또 강세가 될 거예요. 네. 그러면 미 달러 대비 다른 통화는 또 환율도 약세가 돼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금 우리나라 1,350원인가요? 네. 네, 1,350원이니까 1,300원대를 계속 유지를 하다가 유로 한번 빵 튀고 나서 지금 상당히 다시 또 열렸다는 이야기가 좀 네. 많이 들리거든요. 미국 국채 금리가 이렇게 해서 오른다 그러면은 물론 이제 달러 강세가 상당히 네.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파생적으로 주변 국가들에서 이제 많이 힘든 그러니까 상황도 저희 연출이 될 수가 같은 있겠네요. 이제 미달러 대비 환율에 영향을 많이 가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미달러 강세를 보이면 이제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크겠죠. 수출 뭐 수입 지금 다. 내년 원래 이제 우리나라 그 경기 전망에서는 이제 그 무역이 하반기부터 많이 좋아질 거라 했는데 실제로 지금 데이터는 좋아 보이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렇죠. 수입이 없으니까. 수입이 없으니까. 수입이 없으니까 대신에 이제 근데 이 같은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여전히 그렇게 달러가 되면 높게 되면은. 조금 뭐 수입 상품에 대한 뭐 가격도 많이 상승하고 뭐 환율도 불안정하고 그러면 이제 한국의 물가는 이제 또 불안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또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한국과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이제 나라들의 이제 경제도 좀 악영향을 많이 끼치지 않을까. 그러니까 국제 수익률 상승이 어떻게 보면 지수 상승, 지수 하락보다는 국채 상승
이게 가장 조금 많이 조금 달러부터 시작, 통화부터 시작해서 지수 모든 게 좀 많이 연관되어 있는 경제 것 같아요. 전반적인 분야에 많이 이제 얽히고 설키는 부분이 이제 국제 수익률이기 때문에 특히 미국 국제 수익률이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투자자분들은 미국 국채 금리가 이렇게 급등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이제 정보가 있으면은 자, 나 이럴 때는 그러면은 미국 국채 직접 투자해보면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랑 수익률은 반대로 반대. 갑니다. 그러니까 흔히 쉽게 말해 채권을 이제 매매한다 했을 때 채권을 내가 싼 가격에 사고 이자를 높은 이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일석이조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주식의 이 시기에는 아무래도 가격 자체가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채권 투자자는 채권을 싼 가격에 사서 높은 이자로 이제 그 2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렇죠. 꼭 2배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거. 수익률이 이제 보장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채권이라는 게 나라에서 이제 운영하는 보증된 어떤 이제 어떻게 보면 보증 수표죠. 네, 보증 수표니까 경기가 안 좋아진다 아니면 이제 채권 금리가 그렇게 올라갈 때는 채권에 투자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그러니까 채권을 선물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이제 진짜 투자죠. 채권 투자죠. 사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는 걸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저도 처음에 채권에 대해서 뭐 공부를 조금 하고 뭐 찾아봤을 때 뭐 가격이 하락하는데 수익률이 상승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하시면 채권이 사람들한테 많이 안 팔려요. 인기가 없어. 네. 사람들 주식만 해. 네. 뭐 딴 것만 원유만 사. 뭐 딴 것만 해. 그러면 인기가 없으니까 국채를 아무리 발행을 해도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해? 나 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싸게 팔게. 네. 근데 내가 10년을 하면 10년 있다가 지금 1%인데 2% 줄게. 네. 그러면 혹해서 사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채권은 흔히 샀다 팔았다를 자주 하는 사람보다는 장기. 큰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애매하지만 뭐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최소 이제 몇 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가지고 장기 투자를 하셔. 안전자산을 투자하시는 맞아요. 분들의 성향이 굉장히 맞는 상품이잖아요. 뭐 좀 길게 가는 거. 어차피 뭐 골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 중에 하나잖아요. 네, 지금도 맞습니다. 뭐 1,900원, 뭐 2,000원 가냐 네. 안 가냐 뭐 이러고 있는데 왜 골드는 요즘 2,500불 넘어간다는 얘기도 너무 많아요. 여기 전쟁만 나면 무슨 그냥 50불은 그냥 넘어간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이 시점에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근데 됩니다. 항상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보면 항상 오를 수도 없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주식이 항상 오를 수도 없고 항상 내릴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국채는 반대로 가지만 항상 내릴 수도 항상 오를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상황상에 맞춰서 뭐 해외 주식에 뭐 테슬라를 뭐 엔비디아를 살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맞는 나는 뭐 개별은 좀 힘들어 아니면 그냥 섹터된 ETF도 많으니까 네. 그거 살 수도 있고 나는 그냥 빨리빨리 할래 아니면 선물 투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같은 시기는 진짜 국채 진짜 실물 하나 갖고 있는 것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하실 때에는 일단은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너무 공격적인 방향으로 투자하는 거는 리스크가 일단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양하게 내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짜가지고 그렇죠. 공격적인 상품에 대한 투자를 했다면은 분명하게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투자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조금은 이렇게 포션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제 국제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그 미국의 FOMC가 일단 끝나고 그렇죠. 이제 완전히 마무리된 시점 그리고 이제 12월 초에 이제 중순에 중순 10며칠에 있을 거예요 지금. FOMC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앞두고 이제 그 각 연준이나 그리고 11월달에 발표된 이제 결과 그 내용으로 마지막 올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나 하나 끝났으면 좋겠어요 지금. 전쟁에 대한 전쟁이나 이슈가 하나가- 만약에 좀 확산이 된다 진짜. 했을 때는 충분히 뭔가 시장에서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저희가 아마 스파성으로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자, 오늘 우리 김성주 수석님 오늘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이야기하는 거지만은 투자는 안전하고 길게 하는 게 이제 목적입니다. 안전하고 길게 하기 위해서는 공격성 그리고 안정성 둘 다 연동돼서 맞아요. 같이 매칭이 잘 돼야 된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 오늘 이야기한 금리 투자는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는 방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만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만한 이제 투자처다. 네. 저는 말씀드릴 뭐 수 쉽게 있을 것 말해서 같아요. 배당에 투자하는 주식 종목과 또 비슷한, 뭐 대형주인데 변동성은 별로 없지만은 뭐 이제 배당이 꼬박꼬박 잘 나와서 뭐 한 달에 1년에 나오는 이자가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는 만한 그런 이제 종목. 움직임이 어떻게 보면 재미는 없어요. 네, 맞습니다. 재미는 없는데 그냥 좀 저기 하나 해놓고 저기 뒤편에 네. 조금 숨겨놓고 나중에 생각날 때 한번 들여다보는 정도? 네. 비유가 참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수석님 수고해 주셨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그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촬영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